안녕하십니까. 어떤 특정인의 한 해 신수를 사주가 아닌 주역이나 또 육표라 불리는 단역으로서 예측해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사주 정보가 정확하다면 사주에서 괴를 뽑아서 신수를 보는 것이 1차적인 순서입니다. 사주에다 숫자를 대입을 해서 신수괴를 도출을 해서 이것을 입괴를 해서 판단을 한다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또 편합니다. 문제는 사주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알더라도 시에 대한 정보가 그릇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순수하게 덕괴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덕계를 할 때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천지 대자연의 신명과 가명을 해서 하늘에 문복을 하게 되면 하늘은 일이 없어 말로서는 답하지 않지만 반드시 상으로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상이 괴가 될 수도 있고 또 타로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덕계를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조건은 강력한 영감이 내부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기도문을 외기도 하고 또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러한 절차나 기도문이 잡념이 개입돼서 영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개를 뽑을 때는 잡념이 개입될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 순간적으로 정광석화같이 뽑아야 됩니다. 내부에서 에너지가 꿈틀대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안테나처럼 하늘을 찌르고 사방팔방으로 기운이 뻗칠 때, 그때는 이미 천지 기운과 감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를 뽑으면 백발백중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자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즐겨 쓰는 용어가 있는데 점기를 숙성시켜라 합니다. 음식도 숙성이 돼야 제맛이 나다시, 점기도 숙성이 돼야 백발백중에 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기 숙성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해당 목적사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내부에서 꿈틀대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적으로 밖으로 분출될 때, 즉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괴를 뽑았을 때 이것을 입괴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된 괴는 가수 이선희 씨의 2023년도 신수괴입니다. 사주풀이를 한 후에 주역이나 단역의 신수는 어떨까 궁금해서 순수하게 덕계를 해서 판단해 본 내용입니다. 술에 둔 개가 하택큐로 바뀌었습니다. 동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사안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명주가 그해 복잡한 사안에 직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역은 무엇을 보여주고 예시할까요? 주역을 뽑게 되면 원괴가 있습니다. 이 원괴는 명주가 현재 목전에 부닥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괴는 상황의 변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처신 방향이나 혹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주역은 다분히 교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육표라 불리는 이 단역은 어떨까? 이 끈을 단자죠. 끊어서, 즉 단정적으로 자신있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적중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체성이다. 또 사건과 사안의 성사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가 있고 성사의 시기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사건 사안의 원인이 무엇이며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결론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자, 역은 천지 대자연의 도를 즉 이를 어떠한 상을 본따서 본딸 상자입니다. 즉 길을 타고 흘러서 이가 길을 타고 흘러서 이 무형이 유형의 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즉 이것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다 라고 보죠. 즉 8개다 64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무형이 유형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시간 에너지를 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에서 나타나는 변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괴상과 단사와 효사에서 즉 그래서 자, 이것은 약자입니다. 글과 말로서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회에 나타난 말과 글로서 천지 대자연의 도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왕이 됐든 공자님이 됐든 간에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안내만 했습니다. 안내. 즉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자라는 이 문자를 잘 알아서 주역을 이해하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을까요? 한자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본질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 공부를 할 때 지나치게 한자나 문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죠. 상을 가지고 천지 대자연의 도를 깨우치려면 명상을 평생 해도 깨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살짝 또 컨닝을 합니다. 글을 봤더니 아하, 공자님이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 이전에 사를 더욱더 근더더기를 빼고 말끔하게 정리한 것이 뭡니까? 수입니다. 수. 즉 주역은 수라 이런 뜻입니다. 주역 이꼴 수고 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수의 최고의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이 있다. 그렇다면 역 위에 천부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역에서 간단한 수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수의 변화. 수비학 시간에 재밌는 숫자놀이를 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요. 태극이 분화돼서 엄양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개를 낳고 8개는 64개를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게 완성입니까? 미제계입니다. 64 마지막 개는 미제입니다. 화수 미제. 세상은 미제다. 알 수가 없다. 미스터리다. 뭔가 미제를 남겨놔야 다시 돌아갈 거 아닌가. 64개니까 단수를 만드는 10이 됩니다. 또 단수를 만드는 1인데 다시 태극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6효는 어떨까요? 6효 6개 효에서 변화가 이런 64개니까 6을 곱하게 되면은 384효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단수로 만드는 15가 나오고 또 단수를 만드는 또 6이네요. 또 다시 하나 냈죠. 자, 숫자 놀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풀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계가 술의 둔입니다. 술의 둔이다. 위에가 감수죠. 물입니다. 물은 즉 구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물은 수렁입니다. 함정입니다. 자, 이 두 개만 이해하면 끝났습니다. 걔는. 자, 밑에는 진계입니다. 진은 뭡니까? 지진이죠. 이것을 지지로 12지지로 변환시키면 묘가 됩니다. 묘는 바로 육임에선 태충입니다. 크게 충돌한다. 자, 그래서 묘년인 올해 지진이 막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묘가 어디를 때립니까? 토를 때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산불이 많이 난다 그랬는데 이맘때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 이상 산불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바람이 난리를 칩니다. 바람이 난리를 쳐요. 이것은 우레입니다. 자, 구름 아래 우레 소리만 요란하고 기다리는 비는 오지 않더라.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새싹이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멈추라. 자중하라. 자, 우레는 동적입니다. 동적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바로 함정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도 때가 아님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주역을 이해하는 데는 개사를 보고 단사를 보고 효사를 보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씹고 씹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또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의 이름입니다. 이 개는 이름이 뭡니까? 술의 둔이다. 둔이다. 둔은 뭡니까? 진치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4대 난계에 들어갑니다. 택수곤계, 수상근, 또 감수. 함정에 빠지고 다리가 불편해 꼼짝을 못하고 사방이 막혔듯이 둔도 막힌 것을 뜻합니다. 막혀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명이 바로 이 괴를 완전히 압축해 놓은 글자입니다. 이것을 파자를 해보면 압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바로 얼목입니다. 얼목. 얼목이 싹 자라서 풀이 되고자 합니다. 새싹을 틔우고자 하나 바로 비수가 내려쳤잖아요. 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새싹은 뭡니까? 새싹을 싹아지라고 합니다. 싹아지. 아지는 뭡니까?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즉 새끼를 뜻합니다. 새끼. 열이다. 열인이다. 열인 새싹이 비수를 맞았으니 자랄 때가 아니죠. 바로 때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교훈이 떨어졌습니까? 자중하라. 만약에 움직였다면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개가 저렇게 동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는 18변법으로 뽑았습니다. 자, 화택규입니다. 위에는 이화입니다. 이것도 약자죠. 이화는 불입니다. 밑에는 뭡니까? 태계입니다. 태. 태는 연못을 뜻합니다. 연못은 곧 물이거든요. 자, 불은 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상,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이 있다. 물은 뭡니까? 윤하라고 그러잖아요. 윤하. 윤하는 밑으로 내려오는 기운이 있다. 그럼 만날 일이 없겠네요. 뭘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죠.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게 바로 대립이란 뜻입니다. 대립, 반목, 오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냐? 택화 혁입니다. 혁이 되면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대립과 반목과 대결과 모순의 대가 떨어졌다. 결과가 그렇다. 자, 어려운 시기에 변화를 추구했는데 바로 대립과 반목만 더 심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해 보면요. 상계는 중녀입니다. 중녀는 가운데 딸이란 뜻이죠. 하계는 소녀입니다. 막내딸입니다. 자, 이것을 또 비유해서 보게 되면 소녀는 새댁입니다. 새댁. 즉 새색시다. 새색시가 시집가서 봤더니 중녀가 막내를 눌리고 앉아 있잖아요. 위로 올리면 될 텐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길을 살려주면 되는데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소녀는 위축돼 있다. 군대에서 보면 자, 신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계급이 누굽니까? 바로 위에 있는 고참입니다. 왕고참은 관여 안 합니다. 바로 직계 고참이죠. 이런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뭡니까? 택하혁이 돼서 내 동생을 길을 살려주고 나는
자중을 하고 있는 격인데 그게 아니죠. 새색시가 시집을 왔더니 시누이가 있어. 시누이가 소녀가 아니고 중년이가 이건 노처녀야. 히스테리가 아주 만빵입니다. 그래서 째려봅니다. 이게 바로 째려볼 규자.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사팔눈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빗물이 들어갔으니 정상적인 눈이 아니죠. 찡그리고 있죠. 째려본다, 노려본다, 꼬나본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새색시 눈에는 물이 들어갔구나. 눈물이. 새색시 눈에 눈물이 나는 형국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반목과 대립과 모순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역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아까는 자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모순이 있을 때는 모순 속에서도 통일이 있습니다. 이 통일을 찾아야 됩니다. 대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합의점을 찾으란 얘기죠. 합의점을 찾아서 현실에서 어려운 난간을 타개하라 하는 가르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역에서. 그래서 주역은 교훈적이다. 또 방향 제시를 한다.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주역은 중용이라는 이 큰 도를 가리키는 학이다. 중용지도다. 중용의 덕을 가리킨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번민 속에서 출구를 모색해도 반목과 대립은 계속될 운기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서 현실을 타개하라. 이런 가르침이 교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